좀 전에요. 민주당에서 행진을 한다고 예고가 떴더라고요. 무슨 행진인가? 여의도에서 모였다가 네. 광화문까지 행진을 하겠다. 그러면서 복장 통일해라. 그리고 흰 마스크 써라. 라고 하면서 공지를 날렸다고 합니다. 거리가 꽤 되는데 한 1시간 좀 넘게 걸리지 않아요? 아닙니다. 걸어서? 실제로는 한 3시간 가까이 3시간? 아하. 네, 원래 거리가 한 9km 됩니다. 예. 예. 또 이렇게 거리로 나오는 민주당 의원들, 야당, 제1야당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원고를 너무 벗어나서 너무 벗어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고 싶어 했잖아요. 예. 오늘 본인이 반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준우 마음대로 예. 마음대로 해. 반응 너무 많고, 예. 네. 잠깐 무리 없다고 10분만, 생각. 무리 없다고 생각해요. 10분만 하겠습니다. 네. 김금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신고를 안 했대요. 민주당에서 갑자기 집회를 하다 보니까 신고 없이 이제 행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구호를 외친다든가 네. 깃발을 든다든가 이런 팜플렛 같은 걸 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똑같이 파란색 옷만 입고 마스크만 쓰고 걷기만 하자. 근데 지금 민주당 몇 명이죠? 170명입니다. 170명. 예. 거기에 네. 보좌진까지 포함하면 네. 한 300명 가까운 인력들이 네.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경찰들이 신호등에서 약간 신호 조작 이런 걸 좀 해준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걱정한 건 뭐냐면 바로 이 난코스가 하나 있습니다. 난코스. 어디냐? 바로 이 서강대교 건널 때. 서강대교. 다른 길은요 건너다 보면 화장실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카페에 가거나 상가에 가서 잠깐 쉬었다 하거나 예. 화장실 이용할 수 있는데 서강대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하. 바로 밑에 낭떠러집니다. 한강 위에 떨어져야 되는데 제가 한번 걸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밤늦게 술을 마시고 걷는데 딱 중간에서 화장실이 급한데 아하. 앞으로 빨리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는데요. 예. 서강대 건너는 데만도 1시간 걸렸습니다. 정말 차로 지나가니까 이게 순식간 같지만 왜 걸어가셨어요, 굉장히 그날? 그냥 이제 술 깨려고 술 깨려고. 걸어갔는데 예.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난코스를 300명에 되는 대규모 인력이 어떻게 사고 없이 건너갈 수 있을지. 오늘도 좀 술 취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근데 그 화장실 얘기하셨는데 네네. 그 삭발하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 민주당의 초선 분들, 저 약간 이름이 낯선 분들이긴 하던데 머리에 또 삭발했더라고요. 이건 그 삭발한 분들이 또 눈에 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번 기회에 삭발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 아니면 이름을 알리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뭔가라도 머리를 빡빡 밀어서라도 이재명 대표한테 눈도장을 찍자 이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고요. 아마도 내일 행진을 하게 되면 이 삭발하신 세 분이 네. 맨 앞에 전진 배치돼가지고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대변인 내일 현장 취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저 바빠요. 내일 방송 나가기 때문에 현장까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 당의 대변인이에요. 방송 걱정을 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그렇네요. 예. 아니 이 이준우 대변인이 방송 욕심이 많아요. 많죠. 네. 오디오가 끊기지 않은 우리 네, 네. 준 대변인. 예? 저 불러주면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든 채통을 지키라고 그렇게 뛰어가는 말씀을 네. 드렸건만. 예, 뛰어가는 방송인이 되는 이준우 대변인. 자,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도대체 언제냐? 이재명 대표가요. 선거법 재판 맞물려서 여야 엇갈린 셈법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지금 야당에서는 14일 날 그렇죠. 있죠. 네. 지금 그렇지만 14일은 지금 물 건너간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의도에서 경복궁역까지 그렇게 행진을 하는 거 아닌가. 지금 자칫 이제 민주당으로서도 이게 탄핵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예. 이유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일단은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최재해 감사원장. 그렇죠. 최재해 감사원장도 지금 뭐 탄핵이 될 이유가 전혀 소추될 이유가 없었죠. 예. 그리고 또 이창수 서울지검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이제 세 명의 검사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쌓여 있는 선고들이 지금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한덕수 국무총리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다 하다 보면 지금 대체로 예상되는 것은 다음 주 한 21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깜짝 놀란 건 제가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 예. 당신 털렸다. 어허. 아니 제가 뭐 분석을 나름 한 건데 왜 털렸다고 말씀하세요. 당신은 데이터는 분석을 너무 잘하는데 네. 아시아 최고 우리 네. 이동재가 항상 이야기를 해준. 근데 왜 세계 최고는 아니죠? 그 뭐 제 마음속에 한 분 정도 모시고 있습니다. 예. 예. 미국의 한 분 정도. 예. 네네. 미국의 트럼프. 트럼프.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분 말씀은 아니다. 아니다.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워낙 부담이 크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의 선고 이후로 생각하고 있을 거다. 26일이 그렇죠. 26일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이기 때문에 예. 28일.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제가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아하.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예. 이 헌법재판관들이 받는 구속 취소 이후의 압박을 생각할 때는 예. 28일 예상하는 사람들이 28일. 점점 늘고 있어요. 예. 제가 좀 말씀 좀 드릴까요? 많이 하세요. 짧게 다 하세요. 하겠습니다. 지금 헌재가 이렇게 속도전을 올렸었고요. 그다음에 헌재법이라든가 형사법 위반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이유는 딱 목표가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보다 빨리 나오는 거 이거 목적이었는데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잖아요. 그럼 26을 넘겨서 헌재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날짜를 이재명 대표 선거 다음 날이라든가 직후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렇게 된 이상 어차피 이재명 대표 선거보다 빨리 못하니까 오히려 그러면 공정하게 가자라고 하면서 몇 달을 저는 오히려 지나서 몇 달이 미뤄질 가능성이 더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된 이상 4월 이후로 간다. 4월 그렇죠. 5일 될 수도 있다. 그렇죠. 5월도 같은 지금 거죠. 방송 인생 거는 겁니까? 인생까지는 아니고 살짝 손가락만 거쳐보는데요. 4월 28일, 4월 이후. 예, 4월 이후. 저는 4월 4월 이후 이후로 언제? 봅니다. 나가주세요. 4월 이후에서 5월 초 사이. 4월 이후에서 5월 초 사이. 그리고 왜 하나가 있냐면 예. 4월 18일 날이죠. 4월 18일. 그날 문영배 재판관하고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현재에서 논의되고 있는 절차상 중대하자 이거를 치유하기는 사실 어려워 보여요. 변론을 제기하든가 해야 되는데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변론을 제기하면 자기 스스로 모순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내가 했던 것이 잘못을 시인한 꼴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네. 자기는 그 문영배 소장 대행은 오히려 변론길 심사숙고하는 길을 늘리면서 임기 마치고 손톱을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뒤에 있는 헌법재판관들에게 알아서 정리 잘해주세요 하면서 튀는 날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지금 한백훈한테 빙의돼가지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어요? 4월 이후로 할 것 같다. 그렇죠. 아몰랑 하고 이제 가버릴 수 있다. 아잉 나 몰랑 하면서 갈 수도 있겠다. 예. 이동진 그런 언제로 예상하고 있어요? 저는 그 도사님의 항상 추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3월 28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변인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또 귀가 좀 팔랑귀라 또 이렇게 저는 그냥 기자니까 네. 제가 언제로 말씀을 박는 것보다는 저렇게 두 분 의견에 공감을 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좀 재판을 천천히 오래, 그러니까 단순히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이 재판이 그동안의 졸속 재판, 위법하다 여러 가지 그런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특히 최근에 곽종근 전 사령관과 관련해서 그 뭐 통화 녹취 등등 여태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따져볼 여지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레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또 야당 의원들은요 네. 윤석열 파면 촉구, 그러니까 탄핵을 인정해달라는 거죠. 네.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을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단식은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예. 단식을 제대로 하는 사람과 그냥 속칭 가라로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단식 농성이 최근에 박수영 의원, 국힘의 박수영 의원 단식했잖아요. 저는 이분 제대로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한 5일 정도 안 단식했는데 굉장히 헬스케졌어요. 그 3일만 해도요 이게 네. 살짝 변화가 와요. 몸에서 네. 약간 핑 도는 이런 느낌이 오고요. 네. 기력이 없습니다. 3일만 딱 제대로 단식하면요. 근데 우리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했죠? 21일인가 단식했는데 스스로 걸어 다닙니다. 그리고 살도 안 빠졌죠. 그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요? 아니 뭐 신의 사제이기 때문에? 몰라요. 저는 이렇게 잘못되기 싫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신의 사제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네. 그런지 이재명 대표는 20일 넘는 단식에도 불구하고 별로 외모에 변화가 없었죠. 하지만 박수영은 5일 만에 헬스케졌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수속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민영배, 김준혁 의원과 진보당 윤종호 의원이 광화문 인근 천막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을 했다. 11일부터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예. 것이 단식 농성이 강력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일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저는 꼭 단식 농성을 안 하더라도 네.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해야 되는지 주장하면 되죠,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죠. 예. 그리고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식이라도 일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단식이 국회의원의 일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식을 하든 삭발을 하든 그런 의사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적어도 그것이 짧은 시간에 정치적인 의사표현이라면 일은 해야죠. 그렇죠. 사실은 더 많은 분량은
일을 하는데 보내야죠.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다 모아서 예. 이 엄중한 시기에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역 또 취업 지금 한 치 앞을 못 내다보고 저는 잠이 안 와요. 예. 정말로 예. 잠이 안 와요. 예. 제가 무슨 뭐 밥 많이 먹어서 잠이 안 오거나 소화불량으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간에 밤에 걱정으로 아침에도 눈이 저절로 떠지는데 네. 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저는 뭐 이런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과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을 하면서 누군가 쓰러졌다고 했을 때 저는 그 국회의원의 말이 그 국회의원의 태도가 더 무게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이 단식이라는 게 그 약자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약자가 더 이상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을 때 그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단식이라는 건데 이 단식이라는 게 과연 지금 민주당의 약자인가? 그다음에 꼭 단식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지금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고 그다음에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국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싶어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우선시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민생과 관련된 부분인데 과연 우리나라의 지금 민생은 제대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예. 말씀하셨어요. 약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단식을 할 수 있는 건데 예. 지금 민주당 어떻죠? 의회 권력이 정말 역대 전무후무한 그런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왕적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그런 다수 거대 의석의 다수당이 단식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모순되고 국민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해야 된다 하셨는데요. 얼마 전이죠. 조선일보에서 정말 우리 국민들 국회에 특히 귀감이 되는 기사 나왔습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잔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예. 지역구에 돌아갈 시간 왔다 갔다 왕복하면 비행기 타도 하루가 걸릴 때가 있어요. 미국은. 미국에 있는 미국 국회의원 말하는 그렇죠. 거죠? 미국에 있는 예. 국회의원 보좌관이 아니라 예. 미국에 있는 국회의원이 아예 자기 사무실에서 잔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라꿀라꿀을 펼쳐놓고 이불 까는 모습을 사진까지 나와서 기사가 났었는데요. 그러니까 저 약간 기시감이 있는 게 한국에도 모 보좌관이 예전에 그런 기사 모 보좌관에 대해서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조선일보에서 박국희 기자가 썼었는데 네. 그때 국회의원 회관에서 먹고 자는 이 사람 해가지고 낯 익은 사람 관련해서 네, 이제 그렇죠.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기사 제목이 4년째 국회에서 먹고 자는 이 남자. 이준호가요? 이준호. 저는 이준호를 말한 적이 없지만 예. 네, 기사 네. 제목이 생각납니다. 엄청 뿌렸던데 보니까. 안 그러던가요? 사람들한테. 돌고 돌아서 네, 네, 네. 거기까지 갔었는가요? 아니, 근데 네. 뭐 그만큼 이준호 네, 네. 대변인이 네. 정말 찐 보좌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국민들의 예. 세금을 받는 보좌관이 그런 정말 국민들에 대한 충정은 보여야 돼.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미국 국회의원, 미국의 의원들은 바보입니까? 미국의 의원들은 멍청입니까? 그 사람들도 아니 단식도 할 수 있고 삭발도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미국 의원들은 유권자들한테 지역 구민들한테 선택받는 길이 미국은 비례대표 없죠. 예. 비례의원 없죠.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미국은요 철저하게 역할로 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합니다. 예. 20년이고 30년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터줏대감, 예. 토착 세력 이런 이야기 안 해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정말 이 사람들은 나중에 뭐 중진이 됐을 때는 뭐 몸이 많이 무거워졌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젊을 때는 정말 코피를 흘리면서도 일을 합니다. 예. 그 모습을 그대로 보는데 저는 정말 우리 국회 300명 중에서 한 100명은 일하다 쓰러졌다. 저는 이런 소식이 들리면 예. 눈을 감아도 제가 제대로 감을 것 같아요. 네. 배추 도사님이 눈을 네. 감으시면 안 되죠. 오늘 볼펜도 보니까 약간 배추 스타일로 그렇죠. 돼 있네요.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봄동 비슷하게 소파입니다. 소파. 소파. 네, 대파가 소파인데 예. 저 하여튼 소파의 의미를 가지고서 이제 제가 근데 방정환 선생님 비슷하게. 예. 그렇죠. 예. 네, 조금 지적이 들어오네요. 아, 죄송합니다. 혹시 그가 예. 그럴 줄 몰랐다. 적당히 해라. 네. 적당히 해라. 네. 근데 이제 제 말씀은 이거죠. 눈을 감는다는 것은 무슨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밤에 네. 피곤해서 잔다 이런 의미죠. 네. 그래서요, 미국에서 정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의원회관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일하기는 커녕 지금 추경, 그 다음에 상속세법, 그 다음에 52시간 근무제 등 이런 현안들을 제쳐두고 거리에 나가 있는 모습 굉장히 무책임하다. 그에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요, 국정협의체를 어떻게든 가동시키려고 예를 쓰고 있고
어서 와라, 테이블 와라라고 했는데 모두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잊지 않고 평가를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상 이준우의 일침이었습니다. 예. 예.